안녕하세요. 대박의 길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불어넣는 시간. 오늘은 조용하지만 깊은 내면을 지닌 토끼띠 여러분의 6월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요즘 혹시 마음이 좀 복잡하거나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셨나요? 아니면 뭔가 답답함을 느끼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이 영상이 분명 여러분에게 명쾌한 해답과 따뜻한 위로를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고 때로는 막연한 불안감에 휩싸이기도 하죠. 하지만 운세는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넘어 현재의 나를 이해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나침반이 되어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여러분의 건강, 인간관계, 직장, 재물, 그리고 작지만 소중한 행운의 기회까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예요. 영상을 보시면서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네. 하는 공감과 함께 작은 희망도 함께 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토끼띠 친구나 가족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이 운세가 더 많은 토끼띠 분들께 닿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관심이 큰 힘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2025년 6월 토끼띠 여러분의 한 달 운세를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건강운입니다. 2025년 6월 토끼띠 분들의 건강운은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드는 달입니다. 바쁘고 정신없는 흐름 속에서 본인의 몸 상태를 놓치기 쉬운 시기죠. 특히나 토끼띠 분들은 감수성이 예민해서 스트레스가 쌓이면 바로 몸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1951년생 어르신들은 관절과 허리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움직임은 피하시고 아침 저녁으로 5분이라도 스트레칭을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아서 다리를 쭉 펴거나 가벼운 무릎 돌리기를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단에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뼈 건강에 좋은 칼슘 위주의 식단을 구성해 보세요. 우유, 멸치, 두부, 브로콜리 등이 좋겠죠? 1963년생은 불면이나 소화 문제로 피로감이 누적될 수 있습니다. 늦은 야식은 줄이고 잠들기 전 30분은 휴대폰을 멀리해 주세요. 잠자기 1시간 전 따뜻한 차 한 잔과 간단한 복식 호흡은 숙면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깊은 잠이 다음날 컨디션을 좌우합니다. 1975년생은 계절성 알레르기나 피부 트러블이 나타날 수 있으니 청결과 수분 보충을 신경 쓰세요. 실내 환기를 자주 하고 피부는 저자극 보습제로 보호하는 것이 좋습니다. 외부 활동 후에는 반드시 손과 얼굴을 깨끗이 씻고 물을 충분히 마셔주세요. 미세먼지나 꽃가루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 착용도 잊지 마시고요. 1987년생은 과로와 음주 후 회복이 느려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잠을 줄여가며 일하거나 놀기보다 일정을 조절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는 게 더 현명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음주는 독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병행하면 신진대사에 큰 도움이 됩니다. 퇴근 후 가벼운 산책이나 계단 오르내리기를 시도해 보세요. 작은 신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내 몸의 리듬에 맞는 루틴을 만드는 것이 이번 달 건강운을 좌우합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미리 예방하기가 최선의 건강법임을 잊지 마세요. 이번 6월은 여러분의 몸과 마음이 편안할 수 있도록 작은 노력들을 쌓아가는 달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인간관계운입니다. 6월의 토끼띠는 인간관계 면에서 섬세한 균형 감각이 요구됩니다. 평소 갈등을 피하는 성향 덕분에 대체로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지만 이번 달에는
작은 오해가 의외로 커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1951년생은 오랜 지인이나 가족과의 관계 속에서 사소한 말 한마디가 감정의 골로 번질 수 있습니다. 의도하지 않은 표현이 상처가 될 수 있으니 상대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는 습관이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조언을 할 때도 이렇게 해라 보다는 혹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때? 하고 부드럽게 제안하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일 겁니다. 1963년생은 가족 구성원과의 대화에서 중요한 결정을 앞두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문제나 부부간 의견 차이는 단순한 대립보다 타협과 존중을 통해 풀어가는 것이 핵심입니다. 일방적인 주장은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으니 서로의 입장을 충분히 듣고 절충점을 찾아보세요. 1975년생은 사회적 네트워크가 확장되는 흐름입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협업 제안이 들어올 수 있는데 처음엔 낯설어도 열린 태도로 대하면 좋은 기회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경계 없는 친밀감은 피해야 합니다.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하고 본인의 영역을 지키면서 관계를 맺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첫 만남에서 너무 많은 정보를 주거나 받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987년생은 연애운이 은근히 들어오는 시기입니다. 소개팅, 취미 활동,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인연이 생길 수 있으며 첫인상보다 대화의 깊이가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외모보다는 상대방의 생각이나 가치관에 집중해 보세요. 이미 연애 중이거나 결혼을 앞둔 분이라면 약간의 거리 두기가 오히려 관계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서로의 개인 시간을 존중하고 작은 서프라이즈로 신선함을 더해보세요. 이번 달 인간관계의 핵심은 솔직하지만 부드러운 표현입니다. 내가 불편함을 참는다고 해서 관계가 유지되는 건 아니며 솔직한 감정을 나누되 상대의 마음도 배려하는 태도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6월은 여러분의 소중한 인연들이 더욱 견고해지고 새로운 좋은 인연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직장운입니다. 6월의 토끼띠는 직장에서 내실을 다지고 정리하는 흐름이 강합니다. 즉각적인 성과보다는 꾸준함과 신뢰를 쌓는 것이 중요한 시기입니다. 1951년생은 후배나 자녀의 진로나 문제 해결에 있어서 조언자 역할을 맡을 수 있습니다. 다만 조언이 강요로 비춰지지 않도록 상대의 입장을 고려한 표현이 필요합니다. 내 경험은 이렇지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와 같이 상대방의 의견을 먼저 묻는 대화 방식이 좋습니다. 지혜를 나누되 선택은 상대방에게 맡겨주세요. 1963년생은 직장에서의 소통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으나 감정보다는 논리와 중립적인 태도가 문제 해결의 열쇠가 됩니다. 성급하게 판단하기보다는 충분히 자료를 검토하고 객관적인 사실에 기반하여 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중재자의 도움을 받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1975년생은 직무 변경이나 팀 이동 등 환경 변화가 예상됩니다. 이러한 변화가 불안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성장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하세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핵심이 됩니다. 적극적으로 질문하고 배우려는 자세를 가지면 예상보다 빠르게 적응할 수 있을 겁니다. 1987년생은 집중력이 흔들리기 쉬운 시기입니다. 휴대폰, SNS 등 외부 자극으로 인해 중요한 업무나 과제를 놓칠 수 있으니 하루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오전에 가장 중요한 업무를 먼저 처리하고 특정 시간 동안은 휴대폰을 잠시 멀리 두는 등 디지털 디톡스를 시도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번 달은 지금 당장은 보이지 않아도 꾸준히 쌓이고 있다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느리지만 단단한 성장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기입니다. 6월은 여러분의 능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될 것입니다. 다음은 여러분의 삶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재물운입니다. 이번 6월 토끼띠 여러분의 재물운은 균형과 신중함이 핵심 키워드입니다. 갑작스러운 수입보다는 일상 속 수입과 지출의 흐름을 점검하고 재정 구조를 안정화하기에 적합한 달이죠. 1951년생은 자녀 또는 주변 지인의 부탁으로 지출이 발생할 수 있는 운입니다. 가족의 일이라 쉽게 거절하지 못하더라도 마음과 돈은 분리해 생각해야 할 시기입니다. 본인의 재정 상황을 명확히 설명하고 무리한 요구는 단호하게 거절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대출이나 보증은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963년생은 금전 흐름이 비교적 안정적이지만 충동구매나 단기 투자에 주의해야 해요. 특히 SNS나 지인을 통한 재테크 정보는 검증이 부족할 수 있으니 신중하게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혹하는 제한일수록 더욱 면밀히 살펴보세요. 가계부 앱을 활용해 일일 예산을 기록해보는 것도 지출을 통제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작은 지출도 기록하다 보면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 있을 거예요. 1975년생은 소소한 부수입이 생길 수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그만큼 지출도 함께 따라올 수 있어 번만큼 쓰는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나 할부 사용은 줄이고 예산을 미리 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를 정해두고 그 안에서 지출하려고 노력하는 거죠. 소득의 일정 비율을 자동저축 설정으로 따로 떼어두는 습관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기억하세요. 1987년생은 자신의 가치를 재조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프리랜서나 자영업자는 새로운 제안이 들어오거나 단기 수익 활동이 생길 수 있는 운이므로 가볍게 도전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하지만 금전적으로 모든 것을 맡기기보다는 시작은 작게, 검토는 꼼꼼하게 하세요. 투자 시에는 상대방보다 자신이 먼저 이해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는 분야에는 투자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번 달의 재물운은 빠른 선택보다는 정확한 판단이 길을 여는 시기입니다. 신중하고 정직한 태도가 장기적으로 훨씬 안정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6월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돌아보고 미래를 위한 든든한 기반을 다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드디어 많은 분들이 기다리셨을 행운의 기회, 그리고 로또 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6월의 토끼띠는 전반적으로 조용하지만 강한 작은 기회의 기운이 흐릅니다. 특히 금전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한 번쯤은 해봐도 괜찮은 운이 따라붙는 시기입니다. 1951년생은 단순한 로또나 복권보다는 오래된 지인이나 친구와의 연락 속에서 의외의 정보나 기회가 들어올 수 있는 흐름입니다. 정보 자체가 행운일 수 있으니 오랜 연락처를 한번 들여다보고 안부를 묻는 것도 좋습니다. 예상치 못한 귀인이나 사업 아이디어를 얻을 수도 있습니다. 1963년생은 단기적인 도박성 투자보다는 재미삼아 소액으로 로또를 구입해보는 정도가 좋습니다. 특히 음력 5월 13일, 양력 기준으로는 6월 18일 전후에 행운의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이날 가볍게 행운을 시험해 보세요. 1975년생은 직관이 날카롭게 작용하는 시기입니다. 자주 가던 편의점이나 익숙한 장소보다는 평소 다니지 않던 새로운 장소에서 복권을 구입하거나 우연히 끌리는 숫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행운의 숫자는 3, 8, 27번이며 연한 회색이나 청색의 옷이나 소품이 행운을 부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 색상의 액세서리나 양말을 착용해 보는 것도 좋겠죠. 1987년생은 SNS나 온라인을 통한 응모, 소셜 이벤트에서 소소한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무작정 큰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작고 현실적인 보상이 주어지는 이벤트에 응모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 상품권이나 경품 응모 등이죠.
단, 사기성 홍보나 허위 이벤트에는 각별히 주의하세요. 꼼꼼하게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에는 특히 다음과 같은 습관이 행운을 불러옵니다. 매일 감사한 일을 3가지씩 기록하는 감사일기. 긍정적인 에너지가 행운을 끌어당깁니다. 오전에 햇빛을 10분 이상 쬐며 하루 시작하기. 비타민 D 보충은 물론 기분 전환에도 최고입니다. 주변 정리정돈을 통해 공간의 기운을 정화하기. 깔끔한 환경은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행운 장소로는 물 근처나 오래된 책방, 전통시장 등이 추천됩니다. 우연히 발걸음이 닿은 장소에서 귀인을 만나거나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는 시기이니 계획되지 않은 외출도 행운의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달 토끼띠의 길일과 주의일은 여러분의 일상 흐름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지점입니다. 특히 복권이나 로또 구매를 염두에 두고 있다면 특정 날짜의 기운을 잘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길일입니다. 6월 9일 음력 5월 4일 협상, 계약, 중대한 대화에 유리한 날입니다. 회의나 면접, 관계 회복을 위한 대화에 적합합니다. 또한 이날은 긍정적인 기운이 강하므로 로또 번호를 정하거나 복권을 구입하기 위한 사전 준비를 하기에도 좋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번호 조합을 살지 미리 고민해 보거나 복권 판매점을 미리 알아두는 거죠. 중요한 서류 작업이나 계약이 있다면 이 날짜를 활용해 보세요. 6월 18일 음력 5월 13일 행운이 집중되는 시기로 복권이나 응모, 새 계획 시작에 좋습니다. 실제로 로또를 구입하기에 가장 좋은 날로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 사이의 시간대가 특히 강한 흐름을 가집니다. 이 시간대에 복권을 구매하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려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새 지갑을 열거나 소액 기부를 해보는 것도 좋은 기운을 부릅니다. 선한 영향력은 더 큰 복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6월 26일 음력 5월 21일 정리, 마무리,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일에 적합한 날입니다. 또한 지나간 실수를 되돌아보고 새로운 재정 계획을 세우는 데 유리한 날이며 간단한 복권 구입을 통해 기분 전환을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집안 정리나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활동에 유리합니다. 미뤄뒀던 숙제를 해결하거나 불필요한 물건을 정리하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주의일은 6월 14일 감정 기복이 심해질 수 있는 날. 대인 갈등이나 실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결정은 하루 미루는 여유가 필요합니다. 언쟁이 예상되는 자리는 피하거나 말을 아끼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반응하는 훈련을 해보세요. 6월 22일 컨디션 저하와 부주의가 겹칠 수 있어 교통사고나 작은 부상에 유의. 커피나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고 충분한 수면 확보가 중요합니다. 운전 시에는 더욱 집중하고 무리한 일정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이나 미끄러운 곳에서도 조심하세요. 이러한 날짜들을 미리 체크해 두면 무의식적으로 흐름을 잘 타는 데 도움이 됩니다. 중요한 약속이나 결정을 이 날들에 맞추어 조율해 보세요. 달력에 미리 체크하거나 휴대폰 메모 앱에 알림을 설정하는 것도 실용적인 방법입니다. 자, 토끼띠 여러분, 대박의 길과 함께 2025년 6월 한 달 운세를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6월은 말과 행동에 신중함이 필요하고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부를 수 있는 시기입니다. 모든 일이 한 번에 해결되기를 바라기보다는 계획은 단단히, 마음은 부드럽게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달 흐름은 빠르게 드러나지 않지만 내면을 다지고 꾸준히 노력할수록 후반부의 빛을 발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토끼띠의 조용하고 섬세한 성격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는 시기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화려함보다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고 내면을 정리하며 주변을 살피는 여러분의 감각이 이번 달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자신만의 속도와 방식으로 나아가세요. 몸과 마음을 돌보면서 좋은 기운이 여러분의 삶에 스며들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을 보시면서 마음에 와닿았던 부분이 있다면, 혹은 여러분만의 6월 계획이나 다짐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토끼띠 분들에게도 큰 공감과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다음 달에도 가장 먼저 여러분의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대박의 길은 다음 달에도 더욱 정성껏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여러분의 6월이 행복과 행운으로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